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 또 동꼬님이 얼마나 또 숨 막히게 할지 여러분들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꼬마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찾아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궁금하네요.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없어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없어졌지만 존재하는 것? 네네. 오호.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추상적이기도 한데, 그죠? 네네네. 오호,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 막히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영업사원이 어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거를 웬만하면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당사자가 그런 건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 시기도 되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예전 일이에요. 근다고 30-40년 전은 아니고 그래도 좀 예전 일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밑밥을 깔자면 누가 쫓아온다든가 되게 무섭다든가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시시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괜찮아요. 이분도 직업은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당직을 서고 계셨어요. 당직날 당직을 서고 있는데 손님이 한 분 오시더래요. 늘 똑같은 일상이죠. 상담실 들어가서 차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견적서도 뽑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왜 그러냐면 차량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하도 많이 해서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입으로 술술술 나와요. 네. 가격, 설명 이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좋은 타이밍을 잡아서 그쪽으로 쓱 빠져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방어막을 깨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눈으로 열심히 스캔을 하고 있는데 손목에 차져 있는 손목시계가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상당히 고가의 그런 손목시계였는데 사장님 손목시계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이거 상담을 할 수가 없다고. 사장님, 와우, 이 손목시계 진짜 남자들 로망인데 사장님, 부럽다고 이거 얼마 정도 하는 시계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거 내 형편에 이런 거를 새 걸로는 못 사고 그래도 나 이거 중고로 가져온 거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중고로도 이 정도 가격이면 조금 꺼려지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중고 샵 모르냐고 하면서 거꾸로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내가 한참 전부터 다닌 데가 있는데 그 중고 물품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명품관이 따로 있다고. 중고 명품? 네, 중고 명품관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진짜 명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몰랐냐고 영업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사장님 거기 좀 알려주더라고 해서 또 이제 받아 적고 또 자동차는 상담할 거 상담해가지고 그 시계로 얘기를 풀어간 게 맞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계약까지 이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까지 하고 그분이 가고 이제 명품관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왜냐면은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몸에 명품을 걸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는 저하고는 좀 성향이 안 맞는데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이분도 명품을 싫어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한번 구경이라도 가봐야겠다. 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갔대요. 알려준 데를 바로 가봤더니 시하고 그 경계면 쪽은 보통은 도심 이런 게 없고 좀 이제 논두렁 밭두렁들이 좀 많아요. 네. 지방도시 쪽은. 그런 쪽에 덩그러니 건물 하나가 있는 그런 중고 샵이에요. 뭐요? 그래서 네. 가봤더니 건물 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원룸 정도 크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룸 정도 크기고 2층짜리 건물이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해놨대요. 주차장도 잘 돼 있고
내부로 들어갔더니 인테리어도 좋고 1층에는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같은 이런 무거운 것들이 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뭐 테레비, 컴퓨터, 좀 가벼운 것들이 생활잡화 이런 것들이 2층에는 전시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1층을 둘러보고 2층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명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온 김에 컴퓨터 마우스가 그때 하필이면 휠이 고장이 났었는데 마우스 하나 사야겠다 해서 마우스를 하나 갖고 나오는데 새거 같더래요. 진짜 케이스까지 다 있는 새거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금액도 너무너무 저렴하고 해서 야 여기는 한 번씩 올만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결제를 하면서 여기 명품관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있는 거 맞아요? 물어봤더니 명품관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이렇게 바깥에는 못 놓고 멤버십으로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멤버십이면은 결국은 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따로 돈을 받고 있지는 않고 이제 고가의 물건이니까 고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한번 만져보다가 파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멤버십은 쉬운 얘기로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의 신상명세를 파악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있을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도 멤버십 가입을 좀 하고 명품샵을 좀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간단한 종이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별다른 건 쓰진 않고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주소 이 정도만 딱 적더래요. 딱 적고 신분증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제 혹시라도 갖고 도망가면은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거 해가지고 내일 연락 드릴게요. 명품관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우스만 하나 사가지고 집에 왔대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예약을 좀 잡아드릴 건데 내일 한 2시 정도의 타임이 비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여기는 시간제로 운영이 되는 거 했더니 저희가 그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곳은 2인 1조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러니까는 예.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관람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준대요. 한 팀당.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끊어져 가지고 입장을 할 수가 있고 2명이 들어가는 거 컨펌은 그쪽 업체에서 따로 한대요. 그냥 예. 임의적으로 내가 막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백화점에 가보면 명품샵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직원 수만큼.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 우르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진짜 오리지널로다가 운영을 하는구나 기대가 한껏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일 2시 타임 예약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시간 맞춰서 갔대요. 가가지고 직원 안내에 따라서 명품관은 지하 1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본인 말고 또 다른 사람 한 명 온 사람 해가지고 지하 1층 내려가가지고 명품관 관람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1시간 내에 바로 구매 의사를 밝히셔야 된다. 살 거면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예약해서 나중에 내가 사고 이런 건 안 된다 말을 해주더래요. 네. 그래서 가봤더니 별로 볼품이 없더래요. 인테리어랑은 되게 잘 해놨는데 자기는 그런 되게 고가의 시계를 좀 저렴하게 사고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고가의 물건은 거의 없었고 되게 자기 기준에 너무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물건들만 그것도 종류도 많지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예. 아니 여기는 내가 얘기를 들은 거랑 좀 다른데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조금 소개를 받고 오긴 했는데 종류가 이렇게 별로 없냐고 문의를 했더니 이게 중고잖냐고 우리는 물건이 많이 수급이 될 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물건이 전시가 될 거고 지금처럼 쭉 판매가 되고 수급이 없으면은 조금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중고 물품의 특성상 그 말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내가 사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냐 그랬더니 이쪽 업체는 일절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쉬운 얘기로 순 운빨인 거예요. 운빨. 내가 좋은 때에 와서 그 물건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고샵을 운영하는 사장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자주 그 중고샵을 가야 될 테고 자주 가다 보면은 이제 지상 1, 2층에 있는 물건도 괜히 하나씩은 구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많이 이제 왕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은 전략이다 해서 그 이후로 한 두세 번을 더 갔는데 갈 때마다 내용은 비슷했대요. 별 볼 일이 없었대요. 심지어 아침 첫 번째 타임을 좀 예약을 해서 가봤는데도 비슷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구나. 사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첫 번째 계약 넣으신 분 차량을 대금을 집행을 하고 출고를 해야 되니까 연락을 드렸는데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고객분이 뭐 연락처를 바꾸는 경우는 별로 흔치는 않지만 내가 계약을 했는데 해약을 한다고 말하기가 껄끄러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계약금 10만 원을 날릴지언정 연락을 피해버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핸드폰 번호가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바뀌었다니까 연락할 방법이 막막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하나가 또 이렇게 날라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번에는 아시는 분 소개로 다른 분을 또 상담을 했대요. 상담을 하는데 이분도 그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 모델의 시계를 차고 계시더래요. 네. 그래서 때마침 잘 됐다 하고 똑같이 시계를 이제 빌미 삼아서 말을 이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분도 거기서 샀대요. 그 중고샵에서. 그래서 그 중고샵이 그러면은 되게 활성화가 돼 있나 보다. 이 시계 언제쯤 사셨냐고 그랬더니 한 반년 전쯤에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갔던 시기가 좀 별로 물건이 없던 시기가 맞았구나. 좀 주기적으로 거긴 다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 분도 소개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계약으로 일단 성사가 되거든요.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한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꼬박꼬박 가본 거예요, 거기를. 꼬박꼬박 가봤는데 자기가 갈 때는 진짜 볼품이 없더래요. 변함이 없더래요, 그냥. 그래서 나하고 여기는 안 맞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고객도 차량 출고할 때쯤 연락을 드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도. 네. 그래서 그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아주 이제 왼수구나. 그래서 가운데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분 연락이 안 된다 얘기를 해봤더니 나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모르겠다. 나도 내가 어떻게 하냐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 2개를 훌렁훌렁 날린 거예요. 뭐 이런 일은 흔치는 않지만 근데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리고 그 명품관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더 갔는데 내용이 다 비슷해서 그냥 아예 발길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발길을 끊고 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이 하나가 나오는데 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전단지 작업을 저희가 좀 해요. 이렇게 출력을 하든 아니면은 접지를 받아서 하든 A4 용지 사이즈나 B4 사이즈에 자동차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를 3번 접어서 우체통에 넣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예 생활이 돼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그 근처에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우체통에 넣고 또 다른 일 보러 가시고 이게 이동할 때마다 그 근처에다 항상 판촉을 하시는 게 생활이 돼 있으신 분인데 우연히 차를 타고 그날은 아침부터 한번 오늘은 빡세게 판촉을 해보자. 그래서 혼자 나갔대요. 혼자 나가서 뭐 전봇대에 족자도 걸고 이렇게 판촉을 쭉 하면서 가는데 시내권에서 시외권으로 쭉 타고 나가면서 판촉을 하는데 쉬운 얘기로 농공단지 비슷한 이런 단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 원룸촌이 있었네 하고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업단지 옆에 있는 원룸촌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름해 보여도 타지에서 이렇게 주말 부부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가가지고 우체통에다 쭉 꽂고 있는데 그 원룸 단지가 크진 않았대요. 달방 단지인데 쭉 꽂는데 제일 위에 있는 곳은 약간 떨어져가지고 산기슭 아래쪽에 있는데 하나는 좀 위에 쪽에 있더래요. 그래서 걸어서 쭉 올라가면서 판촉을 하고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일단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래요. 네. 왜 이상하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달방들은 주로 달방은 낮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은 카풀을 하기 때문에 자기 차는 주차를 보통 해놓거든요. 막 일주일씩. 거기는
차가 딱 2대가 대져 있는데 일단 두껍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고 타이어도 바람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방치차죠. 방치차 2대만 딸랑 있고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 을씨년스러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좀 이상한 곳이다 하고 우체통에다가 이걸 쭉 꽂는데 자기가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보였대요. 네. 딱 꽂는데 자동차 그 과태료 고지서가 하나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그 앞에 이름이 이제 써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오늘도 똘비를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김똘비란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김똘비란 이름이 실존 이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이름이 동명이인이 거의 없을 만한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누구냐? 첫 번째 계약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니 똘비 사장님이 주소지를 옮기셨나? 근데 이렇게 건물을 보니까 뭐 사업이 좀 문제가 생겼든가 뭐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왜냐면은 동명이인이 있을 만한 이름이 아니었대요. 그 이름 자체가. 네. 그래서 사연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판촉을 쭉 하고 갔대요. 가고 거기 농공단지나 이런 단지가 있는 곳은 한번 내가 차를 팔면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한 달 건너서 차를 판매가 되니까 조금 집중을 해서 판촉을 했는데 한 보름도 안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가서 또 우체통에 쭉 꽂고 그 근처 전봇대 족자를 걸고 그 좀 을씨년스러운 원룸 거기 가가지고 이걸 꽂는데 이번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2번째 이 차를 자기한테 계약하신 분의 우편이 있는 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참 기묘한 일이구나. 나한테 차를 계약하신 분 2분이 어떻게 다 여기에 살 수가 있지? 하면서 2번째 이름은 뭐 약간은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하면서 여기는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 기묘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냥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해당 원룸을 이렇게 둘러봤대요. 우리가 아는 원룸은 정사각형 모양인데 거기는 좀 길다란 복도식 원룸이래요. 그래서 2층짜리인데 전형적인 달방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기는 달방인데 주인 연락처도 안 써 있고 올 때마다 차 한 대도 주차되어 있는 차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느낌이 그냥 되게 이상하더래요. 그 일신년스러운 그 느낌의 이유를 자기가 알겠더래요. 네. 그러면서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기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건물에 그냥 적어봤대요. 써있는 그대로 뭐 1, 2, 3, 4, 5, 6 다음에 왔을 때는 사람이 살면 바뀌어 있겠지. 그냥 그런 생각, 우스개 같은 생각.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우체통에 꽂으려고 갔는데 기가 막히게 본인이 꽂은 전단지 일단 하나도 없이 다 치워져 있어요, 항상. 그래서 또 전단지를 꽂고 전기 계량기를 봤는데 1, 2, 3, 4, 5, 6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은 뭐 1, 2, 3, 4, 5, 8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1, 2, 3, 4, 5, 6 똑같이 돼 있더래요. 네. 뭐야, 여기는 사람이 그럼 안 사는 곳이야? 근데 우리 김똘비님도 지금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 자동차 과태료는 알아서 등본산 주소지를 따라가잖아요. 그냥 발송이 되잖아요. 이건 되게 희한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괜히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봤대요. 왜냐면 주변에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1층 들어가는 공동현관이 비밀번호 키로 잠겨 있더래요. 근데 달방을 이제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보통 달방은 그 공동현관을 비밀번호 키를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비밀번호 키로 돼 있는데 이게 건전지를 넣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기계식 비밀번호 키가 있어요. 네. 건전지 없이. 그러니까 번호만 똑딱똑딱 누르고 위에 이렇게 자물쇠를 손으로 착 돌리면 번호가 맞으면 돌아가는 방식의 기계식으로 잠겨 있고 옆으로 돌아서 창문 쪽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서 보는데 안이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안이 보이는 데는 없고. 그래서 여기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가 궁금해가지고 궁금증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대요. 거기 명의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등기부 등본 상에는 멀쩡한 건물이더래요. 그냥 뭐 특이할 건 없고 회사 소유는 아닌 것 같고 참 신기하긴 한데
거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래요, 그냥. 그래서 후배 하나를 데리고 그 근처 또 판촉을 하면서 후배를 데리고 또 같이 갔대요, 거기를. 예. 그래가지고 후배도 한번 보여줬대요. 네가 보기에 이 건물은 어떠냐? 그랬더니 후배가 형님 이 건물은 버려진 폐건물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여줘 본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왜? 그랬더니 형님 봐봐요. 제대로 연결된 선도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건물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전선이고 뭐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없더래요. 바깥에서 예. 들어오는 선들이.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 잠깐 망 좀 한번 봐봐. 그랬더니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차를 판 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봤더니 여기로 주소지가 이전이 돼 있는데 나 되게 궁금해. 나 한 번만 좀 볼 테니까 망 좀 한번 봐봐. 왜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편했대요. 그래서 후배가 뭐 알았어요. 사람 오면은 내가 바로 전화 누를 테니까 그러면은 나오세요. 그러면서 전단지를 가져갔는데 전단지를 저희가 이렇게 대문 앞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문마다 붙이는 거. 네. 만약에 걸리면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냥 전단지도 좀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공동현관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 생각을 했냐면은 공동현관을 봤을 때 비밀번호 키가 조금 손때가 묻어있는 번호가 몇 개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똑딱똑딱 눌러가면서 조회를 해보는데 이게 네 자리도 이걸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럼요. 5자리인지도 모르고. 예. 한참을 똑딱똑딱 눌러보는데 똑똑똑똑 하고 위에를 착 돌리는데 착 하고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모험심을 가진 이런 쾌감 있잖아요. 괜히 막 두근거리고 예. 착 열고 공동현관 문을 끽 하고 열었는데 거기가 복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 문들이 짝짝짝짝 있는 복도식인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암실이더래요. 암실. 빛이 단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암실이더래요. 어두운 암실. 와, 그러니까 공동현관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안은 빛이 단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예. 상태더래요. 그래서 와, 이렇게 생긴 데가 다 있어, 사람 사는 데가 하면서 핸드폰 후라시를 켜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작 센서라도 있어서 불이 켜질 줄 알았는데 불이 켜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일단 공동현관문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안으로 쓱 들어가면서 이렇게 좌우를 보는데 버려진 건물이구나,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겠더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바닥이나 이 양쪽에 있는 문 손잡이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더래요, 이미.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면은 하다못해 자기 방문을 열면은 그 손잡이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관리를 안 해도. 근데 거기에 다 먼지가 내려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야, 여기 이 건물은 참 기괴하다, 기괴. 오. 와, 우편은 그럼 누가 치우는 거야? 관리자가 있다는 소린데? 와,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보는데 방 하나는 손잡이가 맨들맨들 하더래요. 먼지가 없이. 그래서 왜 그랬나 모르겠대요. 지금도 이건 범죄인데 그냥 열었대요. 문을 열어봤대요. 버려진 건물에 생각이 드니까. 그랬더니 네. 그냥 문이 끽하니 열리더래요. 그래서 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람이 사는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캐비넷만 하나 떨렁하고 있더래요. 캐비넷만. 예.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사람이 한 번씩 주인 세대가 뭘 와서 놓는 창고인가 들어가고 캐비넷을 한번 열어봤대요. 그냥 여기까지 들어온 김에. 캐비넷이 다이얼 방식 비밀번호가 채워져 있는 건데 그래서 안 열리면 그냥 말자 하고 옆에 손잡이를 탁 돌렸는데 그냥 열리더래요. 캐비넷이 청 하면서 열려가지고 캐비넷 문을 싹 열었는데 그리고 후라시를 이렇게 비춰보는데 하면서 뒤로 주저앉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캐비넷이 3단 4단 안에 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빽빽하게 사람 손가락이 쫙 들어가 있더래요. 사람 손가락이. 그걸 보고 뒤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본 거지? 한번 다시 후라시를 비추고 봤는데 사람 손가락이 고무줄로 10개씩 묶여가지고 쫙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정말 이 기묘한 광경에 덜덜 떨리면서 후라시를 비추고 이렇게 멍하니 굳어갖고 보는데 색깔이 좀 이상하더래요. 이 손가락이.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실리콘 손가락이더래요. 사람 손가락이 아니고. 오,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예. 네, 실리콘 손가락이더래요, 그게. 예.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손톱이나 이런 거는 구현이 안 돼 있고 지문이 있는 손가락 실리콘이더래요. 다 예? 지문이 있는 이 실리콘마다. 그래서 참 살다 이런 건 또 처음 보네. 지문이 있는 실리콘이라니 해서 다른 거 몇 개를 대조를 해서 보는데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듯 하면서 아무튼 지문이 다 있더래요. 그 손가락마다. 네. 그래서 일단 느낌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캐비넷 문을 닫고 자기 와이셔츠를 이용해가지고 문 손잡이랑 다 닦았대요. 괜히 느낌이 좀 더러워가지고 혹시라도.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참 저기는 뭔가 희한한 거 투성인 달방이구나. 김돌비 씨도 그렇고 느낌이 좀 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근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충격을 받을 정도의 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여러 명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차량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려고 계약서를 내밀고 서명을 해야 되니까 펜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인 거 펜을 꺼내시더래요. 안주머니에서. 근데 그 우리 몽자로 시작하는 큰형님 있잖아요. 그 펜계에 몽자로 시작하시는 그분. 몽블랑. 네. 그 형님을 안주머니에서 싹 꺼내시더래요. 그래갖고 예. 또 영업사원이 펜이 눈부시다고 또 멘트를 쳤대요. 예. 쫙 멘트를 쳤더니 그분이 이거 시계뿐만이 아니고 넥타이 핀까지도 그 명품관에서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여러 번 갔었던. 그래서 야, 그 명품관은 끊임없이 내 눈에 치이는구나.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분한테 이걸 쓰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원룸 뭐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TV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보다가 문득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더래요.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할부를 할 때 서류 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본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첫 번째 고객, 그 시계 때문에. 두 번째 시계 고객, 그 다음에 원룸이 있는데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고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혼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없으신 분들이었어요. 둘 다. 그래? 그러면 오늘 계약하신 분, 이거 확인 한번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사무실을 다시 가서 그 서류를 다시 들춰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기억이 맞더래요. 첫 번째 분도 혼자, 두 번째 분도 혼자. 그러면서 괜히 드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음날 사장님 그 할부를 지금 진행시킬 건 아닌데 그래도 그때 가가지고 서류 급하게 떼면 뭐하니까 오늘 미리 좀 서류를 떼놓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빠르게 서류들을 받았대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분도 혼자시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가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냐면 사장님 그 몽블랑 펜이랑 넥타이 핀이랑 그 중고 거기 명품샵에서 사셨잖아요. 그런다고 거기 혹시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하고 모르는 척 그냥 물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그 멤버십으로 운영이 되고 똑같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저도 그 건물은 알 것 같은데 그 1층이 있고 2층이 있잖아요. 몇 층에 명품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하에 있죠. 그거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설명을 쭉 해주면서 내려가는 길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본인이 들어간 입구랑 다른 입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오?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나는 왼쪽 문으로 항상 명품관을 들어갔는데 이분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품관을.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좀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요 선생님 밤 10시가 됐고 새벽 4시가 돼도 좋으니까 그 명품관을 혹시 또 다음에 가실 때 저한테 할부 잘 부탁드려요라고 문자 하나만 좀 보내주시라고. 그리고 그 명품관에서 쇼핑하시고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좀 주시라고. 이거 잊지 말고 꼭 약속 좀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썬팅 진짜 좋은 걸로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고객이 얼떨떨하뇨. 알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 3주 흘렀나? 새벽 1시에 납득이 안 되는 시간이죠. 새벽 1시에 할부 잘 부탁드려라는 문자가 오더래요.
새벽 1시에 명품관에 간다고. 그래서 기다렸대요. 잠을 안 자고. 네. 기다렸는데 동이 텄는데도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아침 8시에.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봤대요.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그리고 이분은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더래요. 예. 이거 예산일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건 뭔가가 있다. 경찰에 제보를 해야겠다. 근데 경찰에 뭐라고 제보를 하지? 그냥 내 고객들이 없어졌다고 찾아달라고 제보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일주일 넘게 흐른 거예요. 바로 하려다가 보니까는 좀 모양새가 이상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그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온 2살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형님은 그쪽 지역에서 단란주점을 몇 개 운영하시고 어려서부터 건달 생활을 한 2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요. 지금도 건달 그쪽 세계에서 그래도 원로 중에 한 명이 되신 분인데, 나이상으로. 네. 사람들 만나다가 우연히 만난 김에 물어봤대요. 그냥, 형님,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걸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째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건달 형님이, 야, 이거 그걸 왜 신경 써?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좋은 거야. 네가 그 신고해가지고 뭐 어쩔 건데? 네가 정의의 사도냐? 하면서 그냥 흘려 넘기더래요. 예. 듣고 나와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경찰한테 딴 건 아니고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어딘지, 살아 계신지 이런 거는 혹시 내가 이 사건 설명을 하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거는 내가 내일 물어봐야겠다. 경찰 쪽에 이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 나도 바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오전 업무를 살짝 보고 있는데, 그 건달을 하시던 2살 위에 형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야, 근데 어제 네가 나한테 그 물어본 거 있잖아. 갑자기 넌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형님, 내 고객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분도 내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일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내 입장에서는 형님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말 그냥 좀 웃기겠지만 좀 들어봐.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냥 그쪽 업계에서도 되게 괴담같이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있대요. 괴담으로. 건달들은 쉬운 얘기로 건달의 세계가 있고, 그 건달 세계도 우리가 어둠의 세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쪽 아예 결이 다른 어둠의 세계가 또 있대요. 아예 결이 다른. 네. 그쪽에 대한 그런 괴담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괴담에 비추어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신상명세서를 받지 않냐. 나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신상명세서를 받으면 이 사람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우리가 거기다가 기입을 하지 않냐. 그러면 이 사람 가족관계증명서나 신상명세서를 떼보려면 얼마든지 떼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지금도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디 나쁜 데다 의뢰를 하면 그런 게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도. 근데 그때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이면은 오른쪽 방으로, 아닌 분들은 왼쪽 방으로 그 명품관을 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이신 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저 사람이 없어져도 크게 찾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 친구 예를 들어서 돈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꼬가 연락이 안 돼요. 그냥. 예. 근다고 내가 막 실종 신고하고 돈꼬 찾으러 길바닥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우리 친구 없어졌다고.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데려다가 잘못되게 만들어요. 잘못되게 만드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그거래요. 잘못되게 만들어서 이분을 세상에서 없애는 게 아니고 사람은 없어지고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 명의는 살아있어요. 명의는 살아서 이 사람 이름으로 과태료나 뭐가 나오면은 그것도 관리를 다 하고 이 사람 이름으로 중고차도 사고, 그래서 범행에 이용을 하든 어디 이용을 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명의를 이용을 해서
절대 잡혀서는 안 될 나쁜 짓이 있으면은 활용을 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네가 말한 실리콘 손가락들 있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게 있어야 서류 같은 거 떼기가 편하거든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이게 아구가 진짜 잘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쪽 괴담하고. 예. 그러면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쪽에서 있는 괴담이야. 그냥 괴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밑바닥이면 거기는 심연이거든. 우리랑 아예 어두운 정도가 다른 곳이야. 그냥 너 신고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너 메일이잖아. 넘어가. 이런 거 괜히 쑤시지 마. 하고 경고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어려서부터 아는 동생이고 하니까 본인도 듣고 보니까는 재밌어가지고 술자리에서 누구한테 물어보면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왜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냐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괴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가벼운 목소리를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면서 얘기를 했대요. 네. 이거는 괴담인데 동생 더 이상 들쑤시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내 말 잘 알겠어?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장난처럼 얘기하고 딱 뒤에 목소리를 착 깔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영업사원들 그 정도 눈치밥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쑤셔야겠다 하고 그 일을 덮었대요. 그 일을 덮고 예. 더 이상 고객들이 명품을 꺼내도 물어보지도 않고 명품관에 그쪽에 다시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도 크게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흘렀고 지금 그 자리들은 다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아예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저도 사실은 그런 게 있을까?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신입사원 얘기할 때 그쪽에서 일했던 그 뿌로코 꼬봉 그 형님 오, 예. 그 뿌로코 꼬봉을 좀 하셨던 그 형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 왜 그러냐면은 그쪽 업계가 결이 다른 어둠의 업계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형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있다 없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주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예. 강력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대요. 자기가 그쪽 업계에 있으면서 자기 눈에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옆집에서 진짜 사람을 해야 하는 사건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약을 거기서 제조하고 있을 수도 있는 나라에 지금 우린 살고 있는데 다들 너무 치안이 좋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다들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평균 학력이 높은 나라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기치기가 너무 좋대요. 진실을 숨기기가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약간 모순이 있어서 왜요 형님? 많이 배운 사람한테 어떻게 사기치기가 편해요? 그랬더니 한국은 많이 배웠는데 인정하는 법을 못 배우는 나라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이 있으면은 뭐 괜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어렵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싸운대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은 이상하다, 틀렸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 말이 틀렸을 때 인정을 안 하는 나라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의 선이 어디까지인가만 알고 있으면 그 선 내에서만 사기를 치면은 거의 무조건 넘어가는 나라래요. 이 나라가. 그러다. 와.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물어본 일들 있지? 예. 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예. 네 상식은 거기까지니까. 넌 이해가 안 되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 상식 내에서만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팩폭이다, 팩폭. 아니야. 진짜. 세상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움직이지가 않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그거야 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뿌롭고 꼬봉을 하셨던 형님이.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건 주워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거기서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전처럼 임팩트 있어갖고 막 누가 쫓아오고 무섭고 이런 얘기는 아닌데 스스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또 약간 솔직히 좀 무서웠던 얘기여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막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진짜로 이분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그 시들문 거짓말쟁이 1등이야. 아니 안 무섭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그래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했네요. 이거 봐, 다 피노키오라고 하잖아요 지금. 와, 이거 시들무게 피노키오 이거 어떡하죠, 동네 꼬마님? 아이고. 야, 잠깐만.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비현실인 거야.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시들무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분, 자기 상식에 벗어나면요, 그냥 주작이라고 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겠네.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맨날 그런 걸 봐오니까, 이게 사람마다 딱 그 한계점인 상식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상식이 맞아요. 벗어나거나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참. 진짜 현실이네요. 이게 이제 현실 공포 중에 진짜 또 현실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세상에는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 네, 그게 또 예.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기요. 감사합니다. 돈코키오 누구야? 아이고, 돈코키오래요. 이제 또 별명 생기셨네. 자꾸 이상한 거 좀 만들지 마요. 돈코키오 그냥 코가 늘어나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 돈코키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안 무섭다, 이번 거는 좀 시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는 말 그냥 괴담으로만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만 이런 건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여러분들 어느 괴담 어느 유튜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스라스라스라. 네. 아스라를 하나. 네, 바로 아스라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뭘까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도 학교 이야기입니다. 어디 학교요? 제가 나왔던 학교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요? 네. 거기 무슨 이렇게 귀신이 많아? 그러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제가 저번 시참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 시참이 끝나고 나서 친구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시참이 끝나고 5분도 안 돼갖고 제 고등학교 동창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너 우리 학교 얘기하더라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학교 나온 애들은 누군지 다 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애들 몇 명 있다 보니까 연락해가지고 야, 이 얘기를 푸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죠. 한 10분 정도. 그냥 그런 얘기 해봤다. 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네가 전학을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전학을 가고 나서 자기들 졸업을 한 후에 사건이 또 있었대요. 어떻게 아냐? 웬 졸업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 동생이 하나가 있거든요.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3살 차이가 나요. 그 친구도 그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의 동생이 겪은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제가 1학년, 2학년 때 각각 본관 화장실과 그리고 별관 건물 계단 쪽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전학 가고 난 1년 동안 제 친구들이 3학년 생활을 하는 동안 뭔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줬대요.
이유인즉슨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도 거기가 사립학교여가지고 선생님들 꽤 오래 계셨거든요. 그 전까지도 몇 번씩 있었던 사건이래요. 몇 번씩 있었던 사건인데 1년부터 3학년 때까지 다니는 3년 사이에 이만큼 겪는 세대는 없다 이건 거예요. 선생님들 의견은. 그래갖고 1, 2학년 때 귀신을 봤던 저희 동기들은 3학년 때 선생님들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졸업을 하게 됐대요. 졸업을 하고 나서 제 친구 동생이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입학을 하고 나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미 전 세대가 좀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대상으로도 조금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괜히 이상한 소문 돌지 않게 좀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 친구 동생을 돌비라고 하면은 그 돌비가 학교를 들어갔을 당시 같은 반에 돌비랑 똑같이 형이 이 학교를 다녔던 애가 2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3명은 형들을 통해 갖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입이 좀 가벼웠나 봐요. 학교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애들이랑 친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소문이 퍼질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진 애들 사이에서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오.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냥 완전 짜증만 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 졸업하면서 체벌이 완전 금지화가 돼가지고 때리지도 못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소문은 계속 점점 커지고 거의 모든 1학년 학생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괜히 2층에서 화장실 가가지고 귀신 나오나 안 나오나 막 살펴보고 막 야자실 괜히 계단 가가지고 귀신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보고 예. 막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었나 봐요. 돌비 1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찍힌 거예요. 학년 전체가 선생님들한테 찍혔대요. 집중관리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 학년들이 귀신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 장소에 여러 명이 모여서 서 있기만 해도 선생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 빨리 해산해라. 여기 있지 마라. 이러면서 보내고. 그렇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이잖아요. 말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꼭 애가 아니더라도 사람 심리잖아요. 얘네들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해보자란 계획을 세우게 됐대요. 그때도 야자는 여전히 필수였고 대신 12시까지 하는 야자가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필수 야자는 10시까지니까 학교 뒤쪽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네. 그쪽에서 좀 시간 좀 보내다가 아무도 없는 학교에 들어와서 체험을 해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나 봐요. 근데 거기에 돌비가 껴있던 거예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10시까지 야자를 마친 돌비를 포함한 4명의 인물들이 10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후문을 통해 산속으로 올라간 다음에 30분 정도를 기다렸대요. 10시 반이 돼가지고 조용히 학교로 와보니까 학교는 진짜 그냥 깜깜하더래요. 당연하죠.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야자까지 끝난 학교에 누가 있겠어요. 뭐 시험 기간도 아니고.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문이 잠겨 있겠죠. 그런 허술한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생각보다. 문을 흔들었는데 안 열리더래요.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 문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2번째 문을 열었는데도 안 열리더래요. 3번째 문도 안 열리더래요. 아,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 학교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창문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몇 번 해봤거든요. 딱 겹쳐갖고 비비면은 잠겨있는 자물쇠가 천천히 올라가는 창문이 있어요. 옛날 창문 중에 그런 창문이 있어요. 그거를 시도한 거예요. 애 중 한 명이. 1층 창문을 딱 잡고 이렇게 막 비비니까 이렇게 점점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열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창문을 열었대요. 딱 들어가니까 처음 보였던 풍경은 학교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교무실의 풍경이었대요. 교무실 창문을 연 거예요. 조심스럽게 걸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 유명한 새콤이 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설치를 하니까 갑자기 막 삐용삐용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애들 입장에서. 근데 얘네들이 생각을 잘못한 게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학교 안으로 숨은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대요.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밖에 차가 웽 하면서 와가지고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엄청나게 두려움했던 거죠. 진짜 두려움했던 거죠. 네.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아, 진짜 큰일 났다. 와,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한 30분, 40분? 자기 느낌상 그 정도 됐었대요.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잠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나가도 되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차에 한 명이 문자를 보내더래요, 자기한테. 야, 간 거 같지? 라고 문자가 오더래요. 일단은 눈치를 봤대요. 간 거 맞겠지? 나가도 되겠지? 이러면서 눈치를 보는데 서로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야, 간 거 같은데 우리 몇 층에서 만나자. 일단은 흩어져 있으니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자연스럽게 애들은 각자 숨어있던 장소에서 모여갖고 그 학교 탐방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 탐방을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미 문을 열면은 뭔가 큰일 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진정한 학습을 해버렸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문을 제대로 열 수가 없더래요. 막 교실도 열어보고 막 그러고 싶은데 왠지 문만 열면 또 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그냥 귀신 나온다는 그 2층 중앙에 있는 화장실만 가자. 거기만 보고 빠르게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불은 하나도 안 켜져 있는 상태고 핸드폰 후레쉬 불빛에 의존을 한 채로 2층으로 올라와서 화장실 앞까지 도착을 했대요. 화장실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래요. 괜히 애들밖에 없으니까 지들도 서로 무서워가지고 남고라 그랬으니까 다 남자애들일 거 아니에요. 남자애들끼리 야, 줄 알았냐? 야, 네가 먼저 들어가 봐라. 겁먹었구만 막 이러면서 서로 미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괜히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자들. 그리고 고1 때니까 17살이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강할 나이에요. 한 명이 아, 진짜 겁쟁이들이랑 같이 상종을 못하겠다. 내가 들어갔다 오겠다. 이러면서 화장실 문을 연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 친구를 복도에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복도에서 쳐다보는데 걔가 변기칸도 막 열어보고 막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러는데도 딱히 별 뭐가 이상한 것도 일어나지가 않더래요. 그래갖고 아이씨 뭐야 이거 뭐 안 나오네. 형들이 우리 놀리려고 소문 냈나 보다. 그냥 만든 소문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지들끼리 한 다음에 야 가자 재미없다.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이러고 나서 내려와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은 다 잠겼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나가려면 창문을 또 따야 돼요. 근데 교무실 문은 열면은 소리가 난다는 걸 걔들은 알고 있는 상태고 어디를 열까 하다가 1층에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전용 화장실. 거기를 열고 들어가서 거기 창문으로 나가자가 된 거예요. 그쪽 화장실 문을 열었고 한 명씩 담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창문을 넘어갖고 밖으로 나가게 됐대요. 창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문을 닫고 아, 진짜 시간만 낭비했다. 이러고 집으로 각자 간 다음에 다음날 등교를 해서 어젯밤에 지들끼리 막 사진도 찍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어제 밤에 몰래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훑어봤는데 진짜 귀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선생님 귀에 안 들어가겠냐고요. 이게 안 들어갈 리가 없는 거잖아요. 걸린 거예요. 오. 불법 침입을 한 거를 지들이 자랑하고 다녀서 걸린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래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몇 학년 몇 반 누구, 몇 학년 몇 반 누구, 몇 학년 몇 반 돌비, 교무실로 오세요. 이게 된 거예요, 갑자기. 멤버들이, 어제 문 따고 들어갔던 우리들이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이제 교무실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 있었대요. 망연자실하게. 딱 서 있으니까 그때 마침 나오던 한 선생님이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고 아이고 들어가 한 다음에 들여보내버린 거예요. 네. 들어가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 자리로 가서 그 앞에 서서 엄청난 잔소리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만 듣고 있는데 귓가에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정학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막 눈물이 나더래요.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듣고 너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비니까 선생님이 부모님 데리고 와가 된 거예요. 그렇게 까이고 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부모님들한테도 2차로 까이고 다음날 학교를 등교를 했더니만 억울한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귀신이라도 봤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귀신 보려고 갔던 건데 귀신도 못 보고 괜히 걸려갖고 학교에서 까이고 집에서도 까이고 완전 날라리로 찍히고 이 무슨 억울한 상황이냐 하면서 돌비를 포함한 그 4명이 안 된다. 이렇게 끝낼 순 없다가 된 거예요. 보자.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는. 화장실에서 귀신을 보든 아니면은 별관에 있는 그 계단 귀신을 보든 무조건 봐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이 억울함이 풀린다. 약간 도원결의 같은 걸 지들끼리 한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근데 얘네들은 이미 한번 무단 침입으로 인한 죗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자 시간에 괜히 일부러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2층 중앙 화장실 가고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결국은 몇 달 가까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대요. 학교 축제 날이 왔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별관 1층이 체육관이라고, 실내 체육관. 학교 축제를 11시까지 한대요. 예. 근데 실내 체육관 내에서 한대요. 그럼 무조건 11시까지 그 건물은 열려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애들이 그거를 기회 삼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은 앞으로 언제 방법이 생길지 모른다. 우리가 2, 3학년 때 공부를 잘해서 그 별관에 자습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이 아니면은 살릴 수 없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축제 날이 됐고 11시에 축제가 끝날 때 계단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대요. 문을 잠그기 전에. 허점을 노린 거였어요. 걔들 나름대로. 오. 설마 축제 때 누가 야자실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냐. 축제가 끝나기 전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숨어 있으면 분명히 아무도 안 올라온다. 머리는 나름 쓴 거예요, 지들끼리. 그러네. 예. 11시가 됐고 축제가 끝났고 이제 남는 학생들이 쓰레기 정리하고 축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12시쯤 되니까 문을 잠그는 소리가 하나 둘씩 들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학교가 완전 고요해지더래요. 애들은 속으로 쾌지를 부른 거죠. 성공했다.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고 침입을 성공했다. 우리가 화장실 귀신은 보지 못하더라도 계단에서 나온다는 그 여자 귀신은 봐야 된다. 출몰 지역은 2층이잖아요. 소문에 의하면. 천천히 2층으로 내려갔대요. 천천히 2층으로 내려가니까 불은 다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시꺼먼 상태에서 지들끼리 핸드폰 후레쉬를 켜놓고 막 훑어보는데 예. 그렇게 귀신이 쉽게 나오면 지금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멤버 중 누가 쓸데없는 걸 주워 들어왔나 봐요. 자시에는 귀신이 많이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1시쯤에 다시 한번 놀아보자. 이러고 나서 2학년 야자실인 3층 야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3층 야자실에 들어가서 애들끼리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학교에서 남자 4명이 앉아갖고 떠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았던 거예요. 한 명이 야, 우리 이렇게 분위기도 좋은데 무서운 얘기나 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둘 자기들만이 아는 무서운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고 거의 1시가 다가올 때쯤까지 무서운 얘기를 할 때요. 얘들이 간과한 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그 분위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겁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지게 됐어요. 1시가 됐고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일어나서 야 1시 됐으니까 우리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번 2층에 나오는 그 귀신을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딱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2층에 내려가가지고 또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씨 진짜 이번에도 허탕치냐.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냥 2층 화장실 쪽을 멍하니 중간 계단에 서가지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대요.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무섭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4명 중에 돌비 친구 중 1명이 갑자기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서 3층으로 걸어 올라가더래. 예. 혼자서. 뭐 다들 별로 뭐 화장실 가나 보다 이거죠. 3명이 남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야 우리 지금 못 보면은 또 언제 들어오냐. 와 우리 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게 흔치 않지 않은 기회지 않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상하더래요. 애가 너무 안 내려오더래요. 큰일을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소변을 보고 내려올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난 상태였고 네. 3명이서 이제 그 친구를 찾으러 간 거예요. 올라가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네. 소변기는 바로 눈에서 보이잖아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얘 큰일 보는구나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변기 칸을 하나씩 열면서 야 빨리 싸고 나와 이러면서 막 열기 시작을 했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네. 화장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뭐지? 얘 어디 갔지? 이러면서 3명 중에 1명이 혼자서 4층 화장실로 올라간 거예요. 3층 화장실이 아니라 4층 화장실을 썼을 수도 있지 않냐. 나갔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그 별관의 계단은 하나고 자기들은 2층에 서 있었고 애는 올라갔잖아요. 절대로 어디로 나갈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이 건물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3명 중에 1명이 4층 화장실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돌비와 남은 친구 1명은 3층 야자실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2명이서 야자실을 쭉 한 바퀴 훑어봤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4층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걔네 둘도 4층으로 올라갔대요. 처음 사라진 애랑 걔를 찾겠다고 올라간 애랑 아무도 없더래요. 문자를 보냈대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야 니들 어디냐?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더래요.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갖고 전화를 탁 거는데 진동 소리가 아래서 들리더래요. 핸드폰 우웅 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계단 저 아래에서 들리더래요. 2명이 이제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분명 2층에 있었고 애들 위로 올라갔고 우리 3층에서 야자실에 있으면 계단 내려가는 소리 다 들릴 텐데 진동이 왜 아래에서 들리냐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돌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야자실 돌아다닐 때 그때 내려갔나 보지. 너무 무섭게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러면서 2명이서 4층에서부터 진동 소리를 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내려가는데 이야기로만 들었던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대요. 계단 틈 사이로 아래층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빛이 깜빡깜빡 하면서 올라오고 있더래요.
얘네들이 이미 소문을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 저게 그 소문의 깜빡임이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내려가면은 스위치를 깜빡거리고 있는 여자 귀신을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무서워지더래요.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진동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아래층에서. 받아라. 빨리 받아라. 빨리 받아서 어디 있는지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계속 전화를 3번, 4번 이렇게 걸었는데도 진동은 계속 아래층에서 울리고 있고 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근데 얘네들이 한 명한테만 계속 전화를 건 거예요. 예. 처음 사라진 친구 말고 그 친구 찾겠다고 4층으로 올라간 그 친구한테만 전화를 걸고 있던 거예요. 야, 그 처음 사라진 걔한테 전화 걸어보자. 이러고 나서 그 친구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는데 진동 소리가 바로 옆에서 나더래요. 뭐야? 자기가 느끼기에 정말 바로 귀 옆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통화 누르자마자. 예. 고개를 돌려갖고 그쪽을 봤는데 그쪽 방향이 본인들이 애를 찾고 있던 3층 야자실 방향이었대요. 분명 2명이서 3층 야자실은 찾아봤잖아요. 없는 거 분명 확인했는데 아니 왜 저기서 핸드폰 소리가 들리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핸드폰 전화를 계속 걸면서 끊기면 다시 전화 걸고 끊기면 다시 전화 걸고 하면서 2명이서 3층 야자실을 다시 들어갔대요. 점점 진동소리가 가까워지더래요. 점점 진동소리가 가까워지고 한 명은 후레쉬를 붙이고 있고 한 명은 전화를 계속 걸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뭔가 검은색 실루엣 하나가 독서실 책상 그 아래에서 숨어 있는 게 보이더래요. 오. 다가가긴 무서워가지고 야, 너 누구 맞아? 하면서 말을 걸었대요. 그 독서실 책상 아래에서 검은색 그림자가 의자를 끼익 하고 밀더니만 천천히 기어 나오는데 처음 사라졌던 그 친구더래요. 얼굴 봤으니까 얘네들은 안심될 거 아니에요. 오. 막 뛰어가가지고 너 괜찮냐? 무슨 일 있었던 거냐? 하면서 말을 걸었대요. 이 친구가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으니까 얘네 둘은 답답했는지 일단 나가자. 일단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나가자. 이러면서 개손을 붙잡고 계단 쪽 라인까지 나왔는데 빛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더래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결국 한 10분, 20분 정도 멍하니 서 있었대요. 그리고 10분 동안 빛은 계속 깜빡이고 있었대요. 전화를 다시 걸었대요. 진동 소리는 여전히 아래에서 들리더래요.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돌비가 얘기했대요. 내가 내려가 보겠다. 내가 내려가서 귀신이 있으면은 소리 지르면서 올라올 테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 말이 없거나 연락이 없으면은 꼭 나를 찾으러 내려와줘라. 약간 뭐 전쟁터 나가는 군인인 것 마냥 열심히 애들한테 거의 유언 남기듯이 얘기를 하고 돌비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대요. 3층에서 2.5층, 즉 중간 계단까지 내려갔대요. 중간 계단까지 내려가서 고개를 돌리면 바로 2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고개를 싹 돌려서 2층을 봤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애가 서 있더래요. 4층에 그 친구를 찾으러 올라갔던 그 친구가 네. 화장실 앞 스위치 앞에 서가지고 불을 깜빡거리고 있더래요. 한 손으로 거리면서 계속 불을 껐다 켰다를 하고 있더래요. 무섭다는 생각보다 안심이 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 애가 장난친 거구나. 우리 놀리려고. 아, 진짜 장난친 거구나. 이러면서 위에 있던 2명을 불렀대요. 야, 누가 장난친 거야. 그냥 내려와, 가자. 야, 빨리 나가자. 이러고 나서 위에 있는 애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얘가 장난친 거라고? 아, 넌 진짜 죽었다. 이러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3층에서 2명이 똑같이 돌비가 있는 중앙 계단까지 내려왔고 3명이 모여서 그 친구한테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붙잡더래요. 그러면서 올라가지요, 갑자기. 왜 올라가자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걔 표정을 봤는데 진짜 너무 심각해 보였대요, 표정이. 그래서 그 장난치고 있는 그 친구를 무시하고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만 애가 한다는 말이 야, 봐봐 하면서 3층에 있는 스위치를 딱
켰는데 불이 안 켜지더래요. 그러면서 3명 전부 다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예. 야, 불 안 켜지는데 저거 뭐야? 이러고.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뭘 겪고 있는 거냐. 쟤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어떻게 저러고 있는 거냐. 근데 결론은 안 날 거 아니에요. 걔네들 머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한 5분 정도 멍 때리다가 3명이서 야, 그냥 동시에 뛰어내려가 버리자. 동시에 뛰어내려가서 2층 가서 애 붙잡고 1층 내려가서 문 열고 나가자. 이거 말고는 없다. 하면서 다 같이 결의를 다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뛰어내려갔대요. 3명이 같이.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2층에 도착했고 2층에서 스위치를 깜빡이 끄던 그 친구를 붙들고 1층까지 뛰어내려와서 1층 문골이 걸어 잠겨져 있는 그 위에서 이렇게 돌려서 잡는 그거 있죠. 그걸로 잠겨 있으니까 그거를 탁 열고 문을 열고 뛰어나갔대요. 빡 뛰어나와가지고 그 별관 건물과 한 10m, 15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뒤를 딱 돌아가고 3명이서 전부 다 건물을 봤는데 그냥 어두컴컴하더래요.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얘네들이 겪은 상태는 지금 너무 무섭고 예. 일단은 가야 되겠다. 더 이상 여기 있기는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한테 이제 한 명 한 명씩 야 이제 가자 춥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다. 그러고 있고 처음 사라졌던 그 친구도 그때서는 좀 정신이 돌아왔는지 와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진짜 와 나 왜 이렇게 무섭냐 이러고 있는데 되게 낯선 목소리로 진짜 가게? 이러더래요. 고개 딱 돌렸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나와 있는 게 3명밖에 없더래요. 애들 또 거기서 뇌정지 온 거예요. 문은 열려 있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래요. 핸드폰을 꺼내갖고 또 그 친구한테 그 사라진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진동 소리도 안 들리고 전화는 받지도 않고 3명이서 고민하다가 그 별관으로 들어갔대요. 어쨌든 친구를 놓고 갈 수는 없었대요. 문을 열었는데 또다시 새콤이 울리더래요. 근데 애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안심을 했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찾지 않아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 건물을 수색을 할 거고 그러면은 쟤는 어떻게든 간에 발견이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도망치는 게 맞다. 이러고 나서 3명이서 후문으로 뛰었대요. 후문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학교를 벗어났고 자기들이 예전에 그 학교 무단 침입을 위해 숨어있던 그 산속 공간으로 가가지고 3명이서 숨죽이고 기다렸대요. 언젠가 얘한테 연락이 올 거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30분이 지났대요. 그리고 40분이 지났대요. 연락은 오지 않고 애들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보자. 이쯤 되면은 별관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쯤 되면은 걔네들도 철수했지 않았겠냐. 내려가면서 전화를 걸면서 천천히 학교 쪽으로 걸어갔대요. 학교에는 아무런 차도 들어와 있지 않고 어두컴컴한 별관 건물만 보이고 별관 문을 흔들었대요. 잠겨 있더래요. 그러면 일단은 수색을 끝내고 가신 거예요. 직원분들은. 전화를 걸었대요. 막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받아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5통이고 6통이고 7통이고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더래요. 전화를 받자마자 3명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너 어디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그러더래요. 야, 나 지금 3층에 있어 이러더래요. 예. 뒤로 빠져갖고 3층 유리창을 보니까 진짜 핸드폰 그 후레쉬불빛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왔다 갔다 창문으로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야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막 이러면서 애를 엄청나게 갈군 거죠. 그러니까 애가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 그래서 아 그냥 빨리 내려와 어차피 우리 다 1층에 있으니까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만나면 되니까 빨리 내려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애가
야, 2층에서 불 깜빡이는데 어떻게 내려가? 이러더래요. 근데 밖에서 2층 계단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씻고 놓더래요. 야, 불 안 깜빡여. 내려와. 우리 밖에서 보여, 거기. 그냥 빨리 내려와. 예. 이랬는데도 애는 계속 아니라고. 나 분명 지금 전화하면서도 한번 훌쩍 내려봤는데 계속 깜빡이고 있다고. 애들이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빨리 내려와라. 헛것 보는 거다. 내려와라. 이러니까 애가 그러면 눈 딱 감고 내려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뛰어서 내려와서 1층까지 왔고 잠긴 문을 열고 나왔대요. 나오고 4명이서 이제 비명 지르면서 학교 밖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와갖고 학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가지고 와 진짜 너무 무서웠다. 진짜 너무 무서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사라졌던 그 친구가 궁금하잖아요. 왜 거기 숨어 있었는지. 애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3층 화장실에 갔는데 불이 안 켜져서 너무 무서웠대요. 네. 혹시 4층은 불이 켜질까라는 생각으로 4층을 올라갔대요. 그 4층을 올라갔는데 거기도 불이 안 켜지니까. 근데 화장실은 급하니까 또 다시 3층 내려가서 화장실 갈 바에 4층 화장실을 쓰자. 이런 생각으로 4층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4층 화장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 옆 소변기에 서는 느낌이 들더래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돌려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괜히 무섭게 괜히 무섭게 왜 이런 느낌이 드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네. 문 바로 옆에 웬 시꺼먼 그림자가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는 소리가. 그러더니만 그 검은 실루엣이 계단으로 내려가더래요. 무섭다는 생각보다 궁금하다는 느낌이 더 강해갖고 따라 내려갔대요. 너무 가까이 붙진 않은 상태로. 4층과 3층 중앙 계단에 서서 그 검은 실루엣을 보는데 그 검은 실루엣이 이번에 3층 스위치 앞에 서가지고 버리다가 2층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래갖고 저게 그 귀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걔도 이제 따라서 3층으로 딱 내려가고 그때쯤 귀신이 2층 중앙 계단 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2층 중앙 계단 쪽에 돌비를 포함한 3명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멈칫하더래요. 내려가던 실루엣이. 그들만 뒤를 돌아서 자기한테 뛰어오더래요. 네. 그대로 야자실로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걔는 그때. 나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타겟은 이제 걔를 찾으러 가서 4층에서 사라진 그 친구가 된 거예요. 예. 너는 도대체 어떻게 2층에 서 있던 거냐. 이러니까 걔가 한다는 말이 뭔 소리냐고. 나 4층 화장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나 찾으러 올라갔는데 당연히 변기칸에 애가 있을 줄 알고 변기칸을 이렇게 하나씩 열었다고. 근데 애가 없길래 그냥 화장실 온 김에 볼일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변기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두들기더래요. 오. 못 나갔대요, 그 뒤로. 그리고 나서 공포에 떨면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찾아보니까 부재중통화 미친 듯이 쌓여져 있고 자기는 3층에 있었대요. 예. 애들 4명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 이제 우린 여기서 끝이다 이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도 뒤집힌 거예요. 전날 별관에서 새콤이 몇 번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전학년을 갈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축제 끝나고 별관 남아갖고 장난친 사람들 다 나오라고. 나오면 니들 죽는다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갈구는 타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줬던 게 축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혈기왕성해진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다. 그리고 뭐 본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뭐 시험지가 있다거나 교무실이 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범인은 잡아야 되겠고 애들을 상대로 그냥 겁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돌비를 포함한 4명이서 엄청 덜덜 떨었대요. 이걸 나가 말어. 이걸 나가 말어. 이러면서 있으니까 그렇게 한 3일 정도 흐르고 선생님들이 약간 백기를 드신 거예요. 심한 처벌을 하려는 건 아니다. 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제3자가 학교에 침입을 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학생들이 그랬으면은 축제 기간 중에 혈기왕성해진 학생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적당히 잔소리만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만약에 외부인 침입이면은 이건 일이 커진 거다. 그러니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회유책이죠. 이거 먹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먹이는 거예요. 네. 4명이서 아 그래 이 정도면 설마 괜찮겠지 하고 나서 4명이서 자수를 했대요. 저희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라고 자수를 한 거죠. 자수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친 듯이 까인 거죠. 자수를 하면서 울면서 빌었대요. 진짜 우리 그냥 다른 의도 없었다. 귀신 보려고 그런 거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딱 비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선생님 한 명이 웃으면서 야, 그래서 봤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봤으니까 자기들. 오, 저 봤어요. 막 이런 귀신 봤고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씩 웃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일부러 안 잡은 거 같냐고. CCTV 다 깔려있어. 우리 니들인 거 처음부터 알았어. 근데 나오기 기다려준 거라고. 하면서 CCTV 영상을 보여주더래요. 걔네들 3시간 동안 2층 중앙계단에 서 있었어요. 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2층 중앙에 3시간 동안 서 있었대요. 우와. 애들 거기서 뇌정지 왔고 또다시 부모님 소환돼가지고 개 까이고. 그 얘기 어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완전 홀린 거네, 그러면? 완전 홀린 거죠. 와. 말이 안 나온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뭔가 역동적인 무언가가 있었잖아요. 응. 와, 제대로 홀렸네. 그러고 나서는 뭐 별일은 없었고요. 다행히도. 그러고 나서 걔네들 그냥 뭐 정학이나 그런 심한 처벌 받지 않고 적당히 그냥 교내봉사로 처리되고 그리고 나서 2, 3학년 진짜 조용히 학교 다니다가 졸업했대요. 잠깐만. 그러면 뭐 전화도 그렇고 세콤도 그렇고 그런 건 좀 어떻게 그것도 다 홀린 그 상상인가? 아니에요. 세콤은 여러 번 울린 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 번 울린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요? 그게 세콤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개래요. 그러니까 저도 걔한테 들은 거에서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 때 울리는 세콤이 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울리는 세콤이 있는데 움직임으로 울리는 세콤도 있대요. 맞아요. 움직이면은 울리는 세콤이 있는데 네. 이게 축제 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세콤 업체에 얘기를 했대요. 아마 분명히 장난치는 애들 있을 거니까 딱히 출동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나서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고 걔네들이 가만히 진짜 서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금씩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야, 나 이런 또 반전이 있을 줄 몰랐네. 여기에서. 난 그냥 그러고 더 이상 이 짓거리 안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러고 말았다. 그 정도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뭐 괜찮겠죠? 그죠? 저는 거기서 졸업을 안 해갖고 찾아가진 않았거든요. 동기들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죠. 야, 아직도 그런 된다. 이러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러면. 그쵸. 네, 그렇죠. 자, 오늘 아스라님 학교에 관련된 괴담 이야기 2번째 시간이었는데 진짜 또 너무 섬뜩하게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번 이야기도 학교에 관련된 괴담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학교에 관련된 괴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셨던 학교에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나요? 어떤가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카톡 제보로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